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 1회차 통신설비 기능장 문제를 조금 볼까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2016년 1회 통신설비 기능장 1형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1형 문제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2형 가지고 계신 분들은 1형하고 문제 순서만 바뀐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순서만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1회차 전체적인 평을 해보면 이번 1회차는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 이번 1회차에 떨어지신 분은 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왜? 1회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출문제 퍼센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파진흥원에서도 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4회차에 문제 유형이 바뀐다라는 첩보 아닌 첩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16년도 1회차 문제를 보시고 너무 쉽다, 16년 4회차 별거 아니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기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문제가 15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기출문제 퍼센테이지가 제가 그때 봤을 때 아마 많아야지 한 30%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60문항 나오는데 60문항 중에 30% 해봤자 18문제, 2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기출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문제 이대로 똑같이 그대로 베꼈다, 답 보기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절대 틀리진 않겠죠. 근데 나머지 여러분이 찍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60문항 중에서 만약에 23문제가 나왔다라고 치면은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36개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36개를 맞춰야 되는데 23개면 13개를 여러분이 최소한 더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13개? 36개 맞췄다 했는데 답이, 물론 그럴 경우는 별로 없지만 답이 바뀌었어, 하나가. 여러분들 또 반년을 기다려야 돼요, 반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6개를 맞춘다가 아니라 40개 정도까지는 맞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23개가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다라고 치면은 40개까지 몇 개야? 벌써 17개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로또를 찍는 게 더 나을 거예요. 17개를 어떻게 찍어서 다 맞추냐고. 보통 수험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죠. 답을 찍어 놓으면은 항상 빗사이로 막 가. 항상 틀려, 항상. 내가 궁금해서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아. 2번 딱 찍어놨는데 2번이 아닌 것 같아. 1번으로 딱 바꿨어. 어떻게 돼? 답이 결국은 2번이야. 그럼 또 틀리는 거야. 내가 1번 같은데 안 바꿨어. 어떻게 돼? 1번이야 답이. 또 틀려. 결론은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틀린 거야. 내가 생각한 게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최소한 40개 정도 맞출 정도가 되시면 돼요. 참고로 저희 학원을 통해서 1회차 시험 보신 분들 물론 되게 쉬웠죠. 쉬워서 이분들이 거의 고득점을 했어요. 고득점이라고 하면 몇 개를 맞췄느냐? 기본적으로 50개를 넘기셨어요. 55개, 많이 맞히신 분은 50개 후반까지도 맞히셨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와서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 전파진흥원 이거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도 있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회차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1회차만큼 쉽게는 안 나올 테지만 여러분이 합격 못할 시험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말 나온 김에 교재를 보여드리면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두 권으로 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분권화가. 왜 분권화를 시켰냐? 통신설비 기능장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16년 1회차에 그 틀을 깨버렸어. 출제 누가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4회차는 아마 전파진흥원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합격시키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합격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책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책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가 막 그려져 있고, 이 장비는 여러분 실제 실기 때 이제 쓸 장비예요, 쓸 장비.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 그려져 있고 로봇 막 그려져 있고 이러죠. 얘가 이론 교재와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쭉 보시면 토탈 4파트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통신선로, 무선통신, 통신설비, 그리고 공업 경영까지 4파트 쪼개져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시면은 다 알려드려요.
오시는 분의 거의 한 70% 80%가 통신 쪽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열정하고 패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노력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호편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출편이 있어요. 기출편이. 저희 선생님들 4분 5분이 모여서 이 책을 쓰느라고 죽어났어요. 그리고 시중에 이렇게 한 번만 딱 보세요. 통일섭이 기능장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왜? 시중에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만들었고 타 교재들 있다라고 한 교재들 그런 거 보시다가 잘못하면 낭패 보십니다. 그래서 기출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기출편 책 사가지고 또 기출만 막 보시는 분들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돈? 제일 아까운 거는 항상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통일설비 기능장은 제대로 공부만 하신다라고 하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 체계적으로 공부해놓고 기출편 제대로 보시면 한 번에 무조건 합격 가능하세요. 실기? 실기는 어떻게 해? 오시면 돼요.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만 해가면서 합격시켜 드릴 거예요. 단소리는 다른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쓴소리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기출편만 혹시라도 교재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기출편 교재만 보시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공부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까지도 이제 구경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진짜로 기출 문제를 살짝 볼 텐데요. 자, 1번부터 60번까지 쭉 보게 되면 저희가 대충 항상 복원을 시켜드립니다. 학원에서. 저희 자랑 같지만 거의 복원율 거의 99.9%를 맞춰드려요. 정답 확률. 물론 개 중에 오답이라기보다 오타가 있을 확률이 커요. 왜? 선생님들이 복원을 하다 보면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놓쳐. 막 타자 치다가 1번, 2번, 3번 하다가 2번 했는데 답이 1번 체크를 해놓고 2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생님들 실수니까 그런 거는 양해 바라고 그리고 항상 복원 1순위도 저희 대방정보통신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시면 내가 가다반이 되게 궁금해. 월요일까지 기다릴 거 없이 저희 학원 시험 보시는 날 저녁 6시 이후에 접속하시면 거의 복원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하면서 1번부터 60번까지를 봤는데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50문항 이상은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문제로 나왔어요. 저희가 평소에 말씀드리면 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개, 45개 선을 말씀을 드려요. 공부 적당히 하시는 적당량의 공부를 하신 분 기준으로. 근데 1회차는 저희가 50개도 못 넘겼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장난이죠. 근데 그 정도로 쉬웠다는 얘기예요.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봐드릴 만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기 위해서 좀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니까 잠깐 따라서 보시죠. 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1번, 2번 문제가 거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1번, 2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1, 2번 문제를 같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전화기 교환기라는 파트가 저희 교재 속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오시면은 딱딱딱딱 다 찝어드려요. 찝어드리고 교재에도 실려 있고. 근데 여기에서 보실 만한 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서 벌써 2문제를 던져줬어요. 보통 전화기 교환기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주진 않아요. 근데 너무 쉽게 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푸시 버튼 전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2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전자교환기에 사용되는 푸시 버튼 다이얼에서 8의 숫자에 알맞은 저음과 고군 주파수 헤르츠의 조합은 이라고 나왔네요. 결론은 무슨 문제야? 푸시 버튼 다이얼, 푸시 버튼 전화기. 여러분들 집에서 다 쓰시는 거 있잖아. 요즘은 없구나. 다들 본인들 연식이 되셨으니까 전화기 다 쓰셔보셨겠죠. 유선전화기. 옛날 집에서 쓰던 1번, 2번, 3번, 4번 쭉 있는 푸시 버튼 그 다이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번의 공통된 사항은 뭐냐? 자, 푸시 버튼 다이얼, 푸시 버튼 전화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 2, 3, 4, 5, 6, 7, 8, 9, 0 그리고 왼쪽이 샵, 별, 뭐죠? 이거 자꾸 헷갈리죠? 헷갈려도 돼요. 여러분한테 샵, 별 안 물어봐요. 자, 참고로 제 기억이 맞다면 우측이 샵, 좌측이 별 돼 있을 거예요. 기억 못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 안 나죠? 자, 그거는 크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참고로 시험 전에는 혹시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가는 게 가장 더 현명하죠. 자, 이게 일반 푸시 버튼 우리 전화기의 다이얼이에요. 1, 2, 3, 4, 5, 6, 7, 8, 9, 0 별, 샵. 근데 우리는 가난해서 이런 것밖에 못 봤어. 근데 조금 고급진 집에 저택 같은 데 사는 친구들 있죠. 걔네는 버튼이 또 있어. 뭐가 있어? 이쪽에 A, B, C, D라고 또 나와 있어. 아씨,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왜? 시험이니까 내가 안 본 전화기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놨을 때, 자, 어떻게 보느냐? 얘네는 주파수라는 놈의 조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F로 표시하고 단위는 헤르츠 표시를 하는데, 자, 헤르츠 단위로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야. 각 주파수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번호 누를 때마다 소리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절대음감? 절대음감 가진 사람은 그 소리 구분해낼 거예요. 일반 사람도 약간 다르다는 건 알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번호 듣고 몇 번 눌렀는지 아는 친구들.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주파수 때 조합으로 돼 있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X축과 Y축으로 보시면 돼. X축과 Y축으로. 자, 그러면 세로축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면 저군 주파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로 가는 축을 뭐라고 그러냐? 이쪽을 우리가 고군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고, 이건 아시죠? 낮고 높고. 그래서 낮은 주파수 때, 높은 주파수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1, 2, 3, A 이쪽 라인은 우리가 주파수 헤르츠가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600대 헤르츠를 가지고 있다. 600대. 자, 그러면 다음은 700, 800, 900대 헤르츠를 가진다라는 얘기야. 고군으로 넘어가면은 자, 한 자리가 아닌 두 자리로 뛴다라는 얘기야. 1200대, 1200대, 1300, 1400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12, 13, 14, 1200, 1300, 1400대 헤르츠를 가졌는데, 자, 이쪽 버튼 A, B, C, D 얘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버튼이 또 있대 있는데 얘는 그럼 1500대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틀립니다. 이쪽은 특수하잖아. 벌써 일반적인 거하고 한 단계 건너가야지. 한 단계 똑같이 가면 안 되겠지. 얘하고 싸움 나지. 그래서 1200, 1300, 1400 하면 하나 띄고 1600대 헤르츠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를 보면 뭐 600 얼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600, 700, 800, 900, 1200, 1300, 1400, 1600대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군에 4개, 고군에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3번 보기를 보면 저군의 4개의 주파수, 고군의 3개의 주파수와 음성 주파수 때 2개를 조합하여 선택신호를 구성한다. 여러분 가난해서 3개만 맞다 해서 3개 아니야. 전화기는 4개. 그래서 저군의 몇 개? 600대, 700대, 800대, 900대, 고군의 1200, 1300, 1400, 1600에서 4개의 주파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벌써 틀렸네요. 자, 근데 2번을 봤더니 2번 문제도 똑같다라고 했죠. 푸시버튼 다이얼에 대한 거, 푸시버튼 전화기에 대한 거. 자,
이때 8의 숫자에 알맞은 저군과 고군 유판수 조합. 자, 8 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를. 자, 그러면 저군과 고군을 조합해 보면 800대와 얼마야? 800대와 얼마야? 1300대 졸지 말고 좀 800대와 1300대. 자, 그러면 800대 1300대 쭉 봤는데 자, 헷갈릴 필요가 없죠. 왜? 10단위 1단위는 뭐라고 나왔어? 나도 몰라 얼마인지. 근데 맨 위에 100단위만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구는 852, 고구는 1336, 800대와 1300대 조합이 맞죠? 그러면 2번, 자 동시에 1번과 2번 문제가 같이 풀리는 문제였어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자 다음 3번도 하나 볼까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봤더니 뭐래? 전자교환의 망형 회선망에서 60개의 장소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총 전송로는 몇 회선이 되는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벌써 막혀 막. 뭐에서 막혀? 망형이라는 거에서 막혔어. 문제 다 푼 거야 벌써. 여러분 망형이라는 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시험 36개 맞추고 나오면 진짜로 나와서 만세 삼창 부르고 나와도 돼요. 망형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자, 망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근거리 통신망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망 형태 하는 거야. 망. 그래서 영어로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 컴퓨터 여러 대 놓고 얘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망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메쉬형이다. 메쉬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처럼 촘촘하게 이어졌다, 엮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망형의 기본적인 걸 한번 볼까요? 자, 이 동그라미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자, 쉽게 가볼까? 쉽게 노드를 뭐라고 하면 될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 컴퓨터 연결하는 거. 컴퓨터가 5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가 5개. 근데 이 컴퓨터들을 어떻게 연결한다라는 거야. 망형. 자, 토폴로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해서 망형이 아니야. 자, 메쉬가 뭐라고 그랬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한다. 그 말은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1대1로. 이게 망형, 메쉬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메쉬형을 나타내는데, 자, 메쉬형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3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 회선수를 구해라 라는 거야. 뭘 구해라? 여기에서 자, 회선수를 구해라. 자, 60개래 60개. 자, 근데 제가 그려놓은 거는 자 5개의 노드가 연결돼 있어요. 회선수 구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구하고 있으면 답 없죠. 왜? 5개를 안 주거든 문제에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망형에서 구하는 회선수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해서 자, 회선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2분의 n 곱하기 n-1개다라고 구하시는 거야. 이때 n은 뭘 얘기하겠어요? 그럼 n은 뭘 얘기해? 그래 노드 대답 좀 하고 대답 좀 하고 놀자고. 그래서 노드를 얘기하고 노드. 자, n은 노드다. 그러면 얘를 자 제가 그려놓은 걸 예로 들면 자 5개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5 곱하기 4다라고 하면 2개 약분되고 10개다라는 얘기죠. 10개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고 8개, 9개 얘까지 어딨어 하나? 하나 어딨어? 여기 있네. 10개. 딱 10개. 이렇게 계산식을 모르면 여러분 헷갈리다가 놓친다고. 그래서 10개 정확히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는 확인했죠. 그러면 60개야. 60개 문제에서 어떻게 구해? 60 곱하기 60 마이너스 1개 해서 2로 나눠주면은 자, 얘는 30이 될 거고요. 결론은 30에다가 59를 곱하더라.
라는 얘기죠. 5, 35, 39, 27 하면 17702 나오죠. 그래서 1770개의 회선이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를 쉽게 말해 컴퓨터 60대 놔두고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 참 보기 좋겠죠. 여러분 이 강의실에다 컴퓨터 60개 깔아놓고 다 일일이 연결하고 있어봐.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메시형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1, 2, 3번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하나를 더 보죠. 자 이번에는 통신에서 가장 기초되는 거 하나. 자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24번.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4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자, OSI 7계층 중에서 7계층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계층에 대한 역할을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할을 묻고 있는 문제. 자, 통신설비 기능장이라는 시험을 보시는데 여러분들 통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OSI 7계층 정도는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통신 쪽 시험이 아닌 차라리 전자를 보시든 전기를 보시든 방향선에 하십시오. 통신에 대한 거 OSI 7계층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와야 돼요. 그러면 7계층, 6계층, 5계층, 4계층, 3계층, 2계층, 1계층 이렇게 있어요. 자, 각 계층 다 알고 있겠죠? 표정들 썩어나 어우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요. 표정도 좋아요. 자 1계층이 무슨 계층이야? 물리계층이 물리계층. 2계층이 자 데이터 링크 계층. 자 3계층을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계층. 자 4계층을 전송 계층. 자 영어로 뭐라 그래? 전송 계층. 꼭 한글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기억을 못해. 뭐라 그래? 트랜스포트 계층이라 그래. 트랜스포트 계층.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4계층은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그래서 물대내 맞지? 그리고 5계층이 세션 계층, 6계층이 표현 계층. 7계층이 이제 사용자가 하는 응용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지금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 특징을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계층은 뭐야? 물리계층이야, 물리계층. 물리계층에서 뭐 할 거야? 여러분 물리적인 접속이 이루어지죠. 이런 거 얘기한 거야. 그러면 뭐 전기적, 뭐 기계적, 뭐 물리적 뭐 기능적 이런 역할들이 여러 가지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뭐 하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어떤 제어를 하느냐? 순서 제어, 뭐 흐름 제어, 에러 제어, 뭐 주로 하는 역할들 간략하게 써드리면 이런 것들이야.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자주 만지고 세팅해야 될 시기에서 보실 장비인데 라우터가 있는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러면 라우터는 뭐 하는 거야? 경로 설정, 여기에서 경로 설정을 하는데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하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송 계층은 뭐야? 전송을 해줘야 되죠. 경로를 잡아서 엔드-투-엔드 디바이스 간에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종단 간에 연결을 해주는데 어떤 연결을 해주느냐?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세션, 표현, 응용 있는데 자 세션 계층은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세션 계층은. 그래서 대화하는 계층이다. 표현 계층은 뭐냐? 여기는 압축도 하고 암호화도 시키는 그런 계층이 표현 계층의 대표적인 역할이고 응용 계층은 뭐라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사용자 계층이다. 사용자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면 응용계층 뭐라고 나왔어?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뭐야? 사용자 계층,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당연히 제공하겠죠. 자, 2번 보면 표현 계층. 자, 보안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미에 필요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의 압축을 수행한다. 뭐야? 좀 전에 역할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그게 다 나와 있네. 맞는 얘기죠? 자, 3번. 자, 네트워크 계층 보면 패킷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경로를 지정하거나 교환한다. 맞는 얘기죠? 아까 네트워크 계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라우터가 있다 했죠? 경로 설정,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했는데, 자, 보면은 실제 비트 정보가 흐르는 물리적인 통로를 제공한다라고 했어. 오씨, 물리적인 통로를 제공한다. 대충 어감이 어디야? 1계층이죠, 1계층. 얘는 물리계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해서, 자, 얘네 전송하는 단위는 비트 단위 전송을 해요. 비트 단위. 비트 단위라는 얘기에서도 벌써 틀린 거야. 그래서 각 전송 단위들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절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통신의 가장 기초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잠깐 한 4문제 정도 봤는데 나머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맛배기로 1, 2, 3, 24번 정도 4문제를 봤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내가 모르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얘네 한 번에 다 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격에서 엄청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회차 대비반이 바로바로 시작하고 공부하고 생각보다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좀만 하시고 내가 공부에 조금 더 투자하신다. 왜? 시간 전략 첫째가 필기 실기 한 번에 가셔야지 가장 빠른 길이고, 한 번 놓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8개월 정도 기간이 소모되세요. 물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에 합격을 하면 시간 전략 100% 하죠. 나중에 따지고 보면 비용 전략까지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른다, 그냥 오세요. 단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다 보도록 할게요.